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의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부제로는 인공관절 수술 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릎의 인공관절입니다. 보시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대퇴골, 그 다음에 이 경골, 대퇴골과 경골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와 뼈가 맞닿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죠. 그래서 뼈와 뼈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을 집어넣습니다. 인공관절을 집어넣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마치 뼈를 다 잘라내고 뼈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측면에서 보면은 뼈의 겉면만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폐에는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뼈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뼈의 겉면만 갈아내고 거기에 인공관절을 씌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는데요. 인공관절은 보통은 이제 65세, 70세,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에서 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은 일단 인공관절 한 사람들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나이가 많아요. 적어도 한 70대, 8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골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관절이 있다 보면 이 관절 주변에 이 부분에 뼈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인공관절의 주변부는 뼈가 특히 더 약합니다. 고령이기 때문에도 뼈가 약하기도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나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저히 적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 주변부는 인공관절 때문에 더 뼈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 할 때 이제 기존의 절개선, 보통 이제 앞쪽을 한 10에서 15cm 정도 절개를 하는데요. 기존의 절개선도 인공관절 골절 수술에서는 그걸 고려를 해야 되고,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잘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술 후에 강직이 오거나 그래서 관절 운동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인공관절 주변의 골절의 가장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고정할 뼈가 적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고 동양인들은 좀 서양인들에 비해서 뼈가 작잖아요. 근데 이만큼 뼈를 깎아내게 되면은 고정을 할 뼈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고정할 뼈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금속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주위 골절은 수술의 난이도와 그리고 불료합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재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86세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무릎 인공관절 하셨죠. 무릎 인공관절 위쪽에 이제 골절선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뼈가 완전히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위에 골절이고, 또 이 환자분은 89세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고관절,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그 고관절 아래 부분이 부러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 주변 부분은 굉장히 넘어지게 됐을 때 골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늘 3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1번 골절, 2번 골절, 3번 골절인데 1번 골절은 이제 76세 여성분이시고 인공관절 수술 위쪽으로 좀 위에 이렇게 길게 지금 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2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선이 어디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인공관절 바로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뼈가 이런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많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게 뼈가 찌그러진 겁니다. 확 뼈가 찌그러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3번 골절 같은 86세 여성분이신데요.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인데 뭔가 좀 다르죠. 1번, 2번 인공관절은 좀 다른데 이거는 우리가 리비전 스템이라고 하는 이 인공관절 수술이 한 번에 잘 끝나면 좋은데 가끔 이제 재수술이나 재재수술이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 안쪽으로 기둥이 들어가요. 인공관절 재치환술이라고 해서 특징적인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1번, 2번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고 그 위쪽으로 굉장히 길게 또 이렇게 부러져 있는 이런 골절이 양상이 다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환자분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1번 골절을 보시면 76세 여성분이신데요. 인공관절의 윗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부러져 있고 옆쪽에 조그마한 조각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이긴 하지만 인공관절에서 조금 위쪽이 부러졌습니다. 중간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간점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하냐? CT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많이 어긋난 거 보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조각이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단일 외측 대퇴 금속판, 그러니까 금속판을 하나만 써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금속판을 이제 바깥쪽과 안쪽에 쓸 수 있는데요. 바깥쪽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진 데
이 정도에 부러졌으면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속판을 대주는 거고요. 나사못은 이제 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뼈 안쪽으로 나사못이 들어가고 뼈 바깥에 금속판을 댄 다음에 뼈 안쪽으로 이렇게 나사못이 들어가는 식으로 고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뼈를 이 겸자라고 해서 클램프라고 해서 이걸로 꽉 어긋난 뼈를 맞춰주고 나사못으로 조각을 눌러서 지연나사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아까 그 조그마한 조각은 이 미니 금속판으로 해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감싸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바깥쪽에 단일 금속판으로 외측 대퇴 금속판으로 단일 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골절된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절된 부위 아래쪽, 특히 이제 아래쪽으로는 나사못을 한 7, 8개 정도를 굉장히 길게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안쪽이 지금 보시면 인공관절을 통해서 막 금속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엔 비어 있습니다. 옆엔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금속판을 대고 나사못을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길게 많이 넣어야지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 후 이틀째부터는 CPM이라 그래서 무릎을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하고 2주차부터는 워커 이용을 해서 바로 체중 부하 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2주째부터 바로 걸으시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보면은 이제 어긋났던 뼈가 완전히 잘 붙었고요. 일상생활 하시고 다치기 이전처럼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셨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케이스죠. 2번 골절은 89세 여성입니다. 더 나이가 거의 한 12살, 13살 정도 많으신 분이신데 대퇴부 원위부 골절, 인공관절 주변 골절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파디스탈, 우리가 원위부 골절에서도 거의 뼈 끝이 부러진 거예요. 인공관절과 거의 같은 레벨에서 부러진 겁니다. 부러지면서 뼈가 콱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엑스레이상에서도 이 점과 이 점이 만나야 되는데 한 1, 2cm 정도가 뼈가 쿡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이 골절된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랑 이 점이랑 만나야 되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만나야 되는 거죠. 그만큼 뼈가 쿡 찌그러져 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말단 부분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고정할 뼈가 별로 없어요. 밑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원위부 남아있는 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관절 안쪽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원위부에 최대한 많은 나사못을 길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단일 외측 금속판만으로는 충분한 고정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듀얼 플레이팅이라고 해서 양측 금속판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양측 금속판 고정을 해야 되고 안쪽과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양쪽에 금속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쪽에서도 나사못이 가고 바깥쪽에서도 나사못이 가고 그래서 양쪽에서 금속판이 서로 엇갈리게 길게 들어가면서 고정을 해줘야 이 아랫부분에 초록색 있는 부분에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고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입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인데요. 지금 보시면 양쪽 금속판을 대고 나사못을 고정을 했는데 3개월째 보면은 이 나사못들이 수술 직후에는 별로 안 보였는데 3개월 뒤에 보니까 나사못들이 다 보이죠. 이게 이제 이 잠김 금속판과 잠김 나사못이 뼈에서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왜 빠졌냐? 이 나사못을 길게 넣어서 빠지지 않게끔 고정력을 단단하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나사못이 짧게 들어가게 되면 저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잠김 금속판이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나사못의 금속판에 홀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나사못이 들어가는 홀이고 하나는 이제 잠김 나사못이 들어가는 홀인데 이 나사못에도 홈이 있고 금속판에도 홈이 있어서 걔네들이 꽉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이제 나사못에 딱 결착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뼈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사못과 금속판은 잠겨 있고 이 상태로 그냥 뼈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못의 길이를 짧게 고정할 경우에는 양측 금속판을 사용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벽에 나사못을 고정을 하고 무거운 물건을 걸어두면은 못 주변이 구멍이 커지고 못이 흔들거리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푸석푸석한 벽, 그 골다공증이 심한 뼈에다가 못을 박아두고 무거운 물건을 걸어두면은 걔네들이 못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걸 예방을 하려면은 못을 많이 길게 박아야 무거운 물건을 오랫동안 잘 걸어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푸석푸석한 뼈 그 부분에다가 고정을 할 때는 나사못을 길게 많이 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안쪽을 먼저 고정을 합니다. 안쪽에 지금 요 해당하는 금속판을 넣고 나사못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길게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그 다음에 금속판을 댄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도 길게 금속판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에서 최대한 많은 나사못들이 겹치면서 양쪽에서 교차되게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고 금속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한 11개에서 12개 정도의 나사못을 이 안에 이 골절 부위 안쪽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어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빽빽하죠. 이 나사못들이 보면은 이제 나사못들이 들어가 있는 금속판이 비어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멍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사못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갑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했다라는 생각에 제가 충분히 수술 중에 들었기 때문에 수술 후 이틀째부터 바로 CPM 무릎 관절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아까 처음 골절보다는 이게 조금 더 불안정한 골절이고 연세도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4주 뒤부터 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 아래쪽으로 최대한 많은 나사못을 고정을 해야 된다. CT를 보면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사못들이 길게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1개월째 이런 식으로 보행을 시작을 하고 다친 다리 왼쪽부터 천천히 땅을 딛고 나가시고 워커를 보통 한 달에서 한 3달 사이에 워커를 떼는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3번 골절입니다. 3번 골절은 이제 리비전 스템, 인공관절 자체를 수술을 2번, 3번 이상,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2번, 3번 이상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인공관절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있으면 우리 뼛속은 비어 있는데 저 기둥이 이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사못을 넣을 수가 없어요. 금속판을 대더라도 나사못을 고정을 하려면은 뼛속이 비어 있어야 나사못이 들어가는데 기둥이 있으면은 나사못을 넣을 수가 없고 나사못을 넣더라도 한 10mm, 1cm 이렇게 짧게 넣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무 고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외측 금속판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신텍스에서 나온 락킹 어태치먼트 플레이트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금속판은 나사못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뼈 가운데는 기둥이 있으니까 얘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락킹 어태치먼트 플레이트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고정을 했는데요.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측면, 이 전면과 후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 나사못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둥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둥을 피해서 가운데 이제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둥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기둥을 피해서 나사못을 길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안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사못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락킹 어태치먼트 플레이트를 대게 되면은 앞뒤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CT 단면을 본 건데요. 이 기둥이 있으면은 락킹 어태치먼트 플레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사못을 길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수술 시행한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이제 80대 후반에 인공고관절 주변에 골절이고 이런 식으로 부러졌는데 골절 부위를 이렇게 와이어로 감아주고 외측 장기 금속판을 쓴 다음에 락킹 어태치먼트 플레이트를 2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못을 4개를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공고관절 주변을 피해서 이렇게 길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다시 원래 케이스로 돌아와서 이 무릎에 인공관절 리비전 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락킹 어태치먼트 플레이트를 3개를 썼고요. 3개에서 6개의 나사못이 굉장히 길게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절 부위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골절 부위는 와이어로 감아주고 굉장히 긴 외측 잠긴 금속판을 쓴 다음에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나사못을 넣고 위쪽에 나사못을 넣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2일 뒤부터 무릎 관절 운동은 시작을 하였고 빠른 재활이 우리가 무릎이 굳지 않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수술 1개월째 이제 보행을 시작을 했고 워커를 이용을 해서 왼발부터 천천히 체중을 꾹꾹 디디면서 보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골절 탐정 김한주의 해결책. 인공관절 주위 골절도 부위와 인공관절 종류,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식이 다르며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른 관절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으로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낙상과 추가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